안녕하십니까. 와인 읽어준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시가이아 이슈입니다. 네, 요즘 깜짝 놀랄 소식이 있죠. 사시가이아 가짜 유통됐던 게 지금 적발이 됐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산 사시가이아가 진짜 사시가이아냐 이제 아니면 가짜 사시가이아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걸 보면은 지금 시칠리아산 포도주를 이제 사시가야 라벨을 붙여가지고 유통을 시켰고 한 달에 한 700케이스 정도 여기다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700케이스 정도 가짜를 모두 제적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 보낼 포도주 상자 1000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12분입 기준으로 하면 거의 12,000병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분입짜리로 기준을 본다면 이제 6,000병인 거겠죠. 근데 저는 아마 12분입짜리인 것 같고 뭐 여러 군데를 지금 보시면 가짜 슈퍼 투스칸 와인 2010년, 2015년을 팔고 있었다. 그 다음에 뭐 가로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한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곳에서 이 와인을 주문했다. 시장 가격보다 한 70% 정도 낮은 가격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고 이게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왜 발생이 되는지 제가 이제 수입업자의 시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슈퍼투스칸이라는 와인은 시장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와인입니다. 프리미엄 와인이고 명품 와인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와인을 마시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수입사가 이제 수입을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공식 수입사는 아영 FBC하고 그 다음에 에노테카 코리아 이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그 와이너리에서 직접 수입한 게 아니라 그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에 유럽 전역에 오픈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수입을 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문제는 그 현재 그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리미엄 와인의 값어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프리미엄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와인들 대부분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짜 와인은 DRC, 뭐 페트루스, 그 다음에 뭐 라피트, 중국에서 라피트 엄청나게 가짜를 많이 만들죠. 이런 거를 만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00달러, 500달러짜리 와인에도 가짜 와인을 대량으로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 1000케이스 정도가 한국으로 갈 물량이라고 했는데 12분입 기준이랑 12,000병이거든요. 12,000병은 이거는 개인 업자가 수입을 해가지고 판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설정이고요. 6,000병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리스크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 수입사, 그러니까 와인 수입사, 공식 수입사가 아닌 어떤 특정한 와인 수입사에서 컨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와인 수입사에서 뭔가 사기를 치려고 컨택을 한 것보다는 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뇌피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뇌피셜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슈퍼투스칸 와인은 보르도 와인처럼 오픈마켓에 엄청나게 풀려 있습니다. 즉 누구나 슈퍼투스칸 와인을 살 수가 있던 거예요. 사시가이아, 뭐 오르넬라이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티냐넬로 등 여러 가지 와인들을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시가이아의 공식적으로 와이너리에서 수출하는 한국에 수출해서 한국에 수입하는 그 루트는 딱 두 개예요. 지금 에노테카랑 그다음에 아영 딱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오픈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그 네고시앙 애들이 쟁여놓는 와인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한 2년 있다 팔아야지 하면서 와이너리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쟁여놨다가 마진을 어느 정도 붙여가지고 재판매하는 걸 오픈마켓이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나머지 수입사들, 정식 수입사 말고 나머지 수입사들은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해요. 그 네고시앙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든요. 보통 이 네고시앙들이 보르도에서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리나 보르도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고시앙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인을 이제 사다가 오크통째 사다가 가지고 있다가 병입해서 파는 걸 네고시앙의 효시라고 하고 그게 좀 발달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보르도 앙프리머나 아니면 다른 이제 슈퍼투스칸이나 아니면은 칠레 와인들조차도 이 보르도 네고시앙 애들이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과 이런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인 수입사에서 입장을 보면은 이 네고 시장을 통해서 와인을 사는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그 갖고 있는 개개인이나 창고에 전화할 필요가 없이 네고 시장에 연락해서 아 우리 이 와인 필요한데 혹시 구해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은 네고 시장에서 이제 돈을 여러 가지 이제 와인 창고나 와인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나 아니면 개인이나 아니면 와이너리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 이런 와인이 필요하대요라고 갖다 줍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아, 이 가격이 이제 랜딩 프라이스가 얼마니까 한국에 얼마 팔면 되겠구나. 뭐 약간의 이런 플로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와인 수입사는 그 해당 와이너리에서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갖고 온 게 보통인데 그렇지 못한 와인들이 있잖아요.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아마 이런 슈퍼 투스칸 와인 시장에서 굉장히 그 수요가 높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오픈마켓 통해서 특히나 네고시앙이라고 하는 중간 그 업자를 중개 상인을 통해 가지고 보통 구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사들은 모르는 그 창고 개인 창고나 아니면은 모르는 수출자한테 와인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이 와인을 뭐 1000병 사겠다고 해서 돈을 붙였어. 못 받으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보통 와인을 먼저 그 와인을 사기 전에 와인을 가져오기 전에 돈을 먼저 지불하는 게 보통인데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못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르는 네고시앙 중개상들하고는 절대 거래를 하지 않고 이 가짜 와인을 만든 데서도 뭔가 등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직접 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와인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은 아마 그 신뢰적인 기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른 이 중간 네고시앙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이 더 사시가야가 인기가 있으니까 어떤 수입사나 아니면 여러 수입사일 수도 있어요. 수입사에서 네고 시장을 통해 가지고 야 한국에서 사시가 와인이 잘 팔리니까 니네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이 협력사 중개상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보통은 이제 그 본인들의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 대량으로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막 찾는단 말이에요. 수소문을 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화해가지고 아 와인 있어요? 아니면 와이너리 전화해서 와인 있어요? 근데 보통 와이너리는 없겠죠. 뭐 2010년 빈티지, 2015년 지금 출시되는 게 2017, 18인 것 같긴 한데 전 백빈티지라고 하는데 올드 빈티지니까 재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아니면은 레스토랑 이런 데 전화를 막 돌려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고 시장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잘못 얻어 걸린 게 바로 이 잘못 루트가 이 가짜 와인을 만든 판촉 생산자인 것 같아요. 가짜 와인을 만드는 사기꾼들한테 루트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왜냐하면 가짜 와인을 만든 수준이 압도적으로 퀄리티가 높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시칠리아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라벨, 병 무게, 병 종류, 와인 박스 무게 다 맞췄어요. 그리고 그 사시가야가 만드는 박스 종류를 그 동일한 원산지에서 다 갖다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 정도 수준의 가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출 서류나 원산지 증명 같은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 만드는 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눈속임을 만들어 놓은 사기꾼들 집단인 거예요. 이 집단에 네고시앙이 전화를 한 거죠. 보니까 서류도 좋고 완벽하고 이 이탈리아에서 되게 유통도 많이 했고 뭐 가짜로 다 만들었겠죠. 당연히 가짜로 다 만들었겠죠. 됐고 했으니까 네고시앙에서 전화를 넣은 거죠. 너네 물량 많다며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니? 네고시앙도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 모든 한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기 위해서 1000케이스를 수입했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뭐 50만씩 보면 되게 뭐 몇십억씩 되는 돈을 굴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개인이 1000케이스를 수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개인이 이걸 수입을 했다? 이거는 조금 사기를 치기 위해서 수입을 했다? 이건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수입사랑 네고시앙이 당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서류도 완벽하고 와인도 있고 와인 퀄리티도 이 병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까서 마셔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안 마셔본단 말이에요, 보통. 출처가 그 서류나 이런 거 괜찮다고 하면은 유럽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중간 상인이니까 나는.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시는 것도 있어요. 네고시앙하고 수입사가 짜고 했다. 이거는 정말 이 단순히 몇십억을 위해서 그들의 전통과 시관과 매출을 다 포기하는 경우라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국 시장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몇십억을 해먹기 위해서 네고시앙과 수입사가 짜고 했다.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수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핸들링을 하려면은 꽤 수준이 있는 수입사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몇십억을 기본적으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맞죠? 1000케이스니까. 하여튼 몇십억은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짜려고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수입사나 네고시앙은 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고 완전히 사장됩니다. 재기의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를 친 거니까. 와인을 가지고 사기를 친 거니까. 저는 이 경우는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고시앙 중간 상인이나 수입자나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류가 완벽하고 와인 외관이 완벽한데 어떻게 안 속을 수 있겠어요? 뭐 안 속는 거는 최대 안 속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와이너리랑 직거래를 하면은 당연히 안 속죠. 와이너리는 가짜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뭐하러 가짜를 만듭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네고시앙이나 이 뉴스가 빵 터졌을 때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 네고시앙이나 아니면은 수입업자, 중국, 한국, 뭐 러시아 여기 수입업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신뢰 문제. 만약 해가지고 했는데 까발려고 했는데 그게 그 와인 중에 하나가 내가 진짜 수입한 와인이야. 이게 나와버리면 내가 판 와인들이 나는 몰랐지만 가짜 와인을 판매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도의적 책임이나 아니면은 이걸 왜 걸러내지 못했어 하는 비난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고객들하고 신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내가 잘못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짜 와인을 판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수입사나 중개사기이나 치명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둘 다 치명적이니까. 그래서 아닌 수입사들, 정식 루트를 해서 갖고 온 수입사들,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수입사들은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니야. 우리는 와이너리에서 직접 샀어. 아니야. 우리는 병행으로 샀지만 오픈마켓에서 샀지만 와이너리에서 수출자 인증해줬어. 이런 걸 들이미셔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소비자분들은 안 그래도 와인판이 아사리판인데 저도 막 며칠 전에 와인 뭐 눈탱이 맞아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백화점에서.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와인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10만 원, 만 원 이거 많이 했죠. 여러분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해외가 얼마인데 뭐 얼마 이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소비자가 뭐 어떨 때는 18만 원 내고 하면 5만 원 이거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와인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이런 믿음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코스코, 이마트 이런 데 가서 와인 사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그래서 비비노를 보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세금 구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잘못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와인 시장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업계 얘기지만 이번에 용파리 사태를 보고 그 GTI인가 GTX 3080 사태를 보고 용파리들 날려버리고 그 수입업자에서 직거래 해버렸죠. 쿠팡 통해서 직거래 해버렸죠. 왜냐하면 중간에 해먹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박수를 치는 거 볼 때 과연 와인도 우리도 정직하게 파는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닌 수입사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셔가지고 정화작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소비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아, 나 이거 얼마인데 얼마나 싸게 샀어. 의심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의심해보세요. 사시가이야 홍콩에서 사신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인이 진짜일까요? 이런 상태에서 와이너리가 보증해주는 와인일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와인들 그 와이너리가 보증해주는 와인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싸다고 막 사지 마세요. 나 다시 돌아갈래. 루트가 명확한지 와이너리에서 정말 갖고 온 건지 아니면 사기꾼들이 많은 건지 어디 굴렀다 온 건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와인 제 얘기도 합니다. 정식 수입사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된 걸 구매하시면 사기 안 당합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